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전 증여재산 신고 누락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입니다. 여러분 사전 증여재산 들어보셨나요?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할 때 누락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잘 이해를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해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이 상속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상속인은 배우자나 자녀를 말해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누가 있을까요?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합산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상속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징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상속인이 2년 이내에 상속계 시전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사용처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이 추정이란 말은 상당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납세자가 상속인들이 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수백억의 재산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니까 수백억 원에,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예금을 빨리 인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이 상속재산을 상속세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출금하거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이때 사망하셨어요. 여기에 2년 전입니다. 이때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거는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2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이때 50억을 받았어요. 5년 전에. 50억을 받았는데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50억이. 이거 상속세 회피하려고 어디다 감춘 것 아니냐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과세관청이 이거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포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상속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망 전 2년 전후에 따라서 자금 출처의 입증 책임 기속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사전 증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전 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려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금 많이 인하된 것이 9.125%가 돼요. 만약에 5년 전에 발생한 사전 증여 행위가 발각됐다, 신고 누락을 했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50%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죠. 그러면 이 사전 증여 누락으로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러면 가산세도 한 9억 정도를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된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전 증여재산을 과거 10년 동안에 발생했던 사전 증여재산을 누락하게 되면 엄청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당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빈번하게 사전 증여재산 신고 누락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발생을 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전 증여재산 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니까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신 분의 사전 증여 내역을 기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했던 내역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이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사전 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돼요. 사전 증여재산 누락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증여재산 누락이 없도록 이런 서비스 개통이 됐던 것이고요. 이 서비스 개통한 취지를 잘 활용해서 국세청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 사전 증여 재산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또 설명을 드리면, 상속세 조사를 과정에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매출 신고 누락액이 발견되는 수가 있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금융 추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 신고 누락액이 발생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상속세와는 별도로 매출 누락 자금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엄청난 또 세금 폭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 신고 누락액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의 그 발견된 금액이 다 세금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 CEO분 중에는 아주 그 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개의 경우 상속세 얘기를 꺼내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자기 사후 후에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명한 CEO들은 상속세 세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조사가 무섭게 과거 10년치를 세무조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투명하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철저하게 세무 관리를 장부라든가 또 절세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장부 기장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본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